페루 남쪽 고원, 쿠스코시를 남쪽으로 내려다보는 언덕에 자리 잡은 사크사우아만 요새에는 다면체 거석블록을 쌓아올려 건축한 3층 방벽이 있습니다. 석벽의 높이는 약 5m로 이 방벽을 짓는 데 사용된 석재는 수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돌의 중량은 30톤급이 많지만 가장 무거운 것은 250톤에 달한다고 하며 그러한 거석이 면도날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꼭 맞물려 있습니다. 참고로 채석장과 요새의 사이에는 계곡이 하나 있으며 이들 사이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도 30km가 넘습니다. 그런 곳에서 무슨 수로 수십 톤의 거석을 운반했는지 그 점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통나무를 밑에다 받치고 거석의 밧줄을 감아 수천 명의 인부들이 온 힘을 다해 끌어쓰리라는 것이 정설일 뿐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거석을 밑에서부터 깎아낸 것처럼 보이는 뒤집힌 계단이 존재합니다. 이것 또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현재로서는 만족스러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9세기경 표고 3000m의 깊은 산속에 건설된 잉카의 마추픽추 유적은 1911년 다시 발견되기까지 오랜 시간 속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산 기슭에서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중도시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 덕분에 다행히도 스페인의 침공은 면했지만 16세기 중반 들어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이 유적에도 역시 거석이 잔뜩 사용되었습니다. 인티와타나라고 불리는 제단의 우뚝선, 높이 약 2m의 돌기둥은 토대석과 다른 돌을 빈틈없이 접착시켜 놓았습니다. 왕족의 무덤으로 짐작되는 거석에 구멍을 뚫어 만든 공간은 석재를 계단 모양으로 깎아낸 기이한 형태가 인상적입니다. 거석이 채취된 채석장은 약 600m 아래 험준한 계곡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유적들과 마찬가지로 마추픽추 역시 석재의 가공 기술과 운방 방식 등 의문점이 많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 이 높은 곳에 도시를 건설했는지 그 목적 자체도 알 수 없어 오늘날까지 많은 수수께끼를 안고 있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명곡 엘 콘도르 파사는 원래 안데스 원주민들의 민속음악이었습니다. 맑게 울려 퍼지는 캐나피리 소리를 듣다 보면 광활한 하늘과 장엄한 안데스 산맥의 풍경, 그리고 인디언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페루 등지의 안데스는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태고의 자연으로 비춰집니다. 안데스 일대의 인디언들 또한 낙후된 곳을 살아가는 원주민 정도로 여겨질 뿐입니다. 이러한 곳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짐작되는 문명이 존재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볼리비아 수도 수크레에 위치한 고대 유적지 티아우아나코, 해발고도 1850m에 위치한 이 도시에는 뜻밖에도 선착장이 남아 있습니다. 제방 하나를 만드는데 사용한 돌 하나의 무게만도 100톤에서 440톤에 이르며 각 바위에는 금속을 이용해 연결했던 흔적이 선명합니다. 이러한 선착장을 산 위에 세웠을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때문에 3km 떨어진 티티카카 호수와 티아우아나코가 당시에는 맞닿아 있었으리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티아우아나코의 선착장 위치와 티티카카 호수의 수면 높이가 다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선착장이 수면보다 30m나 높습니다. 티아우아나코가 크게 융기했거나 티티카카 호수가 가라앉았다는 것인데 이 정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시간을 계산해 본 학자들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계산이 맞다면 선착장은 기원전 15,000년경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티아우아나코는 역사 이전의 문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티아우아나코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원전 15,000년이라는 급진적인 주장에서부터 서기 1000년경이라는 비교적 온건한 가설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티아우아나코가 안데스 원주민이 아닌 외부로부터 온 비라코차라는 신인과 그 부족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많은 전설과 신화, 그리고 유적들이 비라코차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라코차는 안데스 일대의 창조신입니다. 키가 크고 턱수염을 길렀으며 하얀 피부에 흰 외투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대홍수 이후 티티카카 호수에 나타나 태양과 달을 만들고 문명을 전파했습니다. 얼핏 들어도 멕시코 일대의 신 케찰코아틀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게다가 비라코차는 케찰코아틀과 마찬가지로 혼돈의 시대를 끝낸 후 바다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비라코차는 문명의 전파자답게 자상하면서도 엄격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티아우아나코 문화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태양의 문에는 비라코차의 모습이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100톤 이상 나가는 하나의 거석을 다듬어 만든 이 건축물은 높이 3m에 폭 3.75m로 형태가 장중하고 비례와 대칭을 이룹니다. 중앙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문이 있습니다. 문 상단에는 두 손에 지팡이를 든 비라코차가 조각되어 있는데 엄숙한 표정이지만 뺨에는 눈물이 흐르는 모습이 교사이자 아버지였던 그의 지위를 나타내는 듯합니다. 인물상 양쪽으로는 날개 달린 용사, 의인화된 날짐승 등 작지만 생동감 넘치는 48개의 형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바로는 매년 9월 21일 새벽이면 여명의 빛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의 문 중앙을 비춘다고 합니다. 태양의 문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태양의 문이 있는 곳은 티아우아나코의 유적지인 칼라사사야입니다. 이곳에는 태양의 문을 비롯해 길이가 135m에 이르는 제단, 2m 높이의 수도사 석상과 거인상 등 일군의 거석 문화가 운집해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그것도 첩첩산 중의 안데스 고원에서 어떻게 이러한 거석들을 옮길 수 있었는지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현대 학자들조차 이럴진데 16세기 중엽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이 이 장엄한 고대 유적을 발견했을 때는 어떠했을까? 경외심에 빠진 그들은 곧 엄청난 보물의 존재를 상상해내고 원주민에게서 숨겨진 보물에 관한 힌트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티아우아나코 유적의 주인은 자신들이 아니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티아우아나코 유적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오랜 옛날 태양신인 비라코차가 스스로 세운 것입니다. 또 태양의 문은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손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졌으며 칼라사사야의 조각상은 오랜 예전 원래 이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로서 훗날 외부에서 온 성자들에 의해 돌로 변한 것이란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칼라사사야 광장 벽 쪽에는 거대한 단검처럼 생긴 바위가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학자들은 태양의 문과 바위들이 위치한 이 일대가 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 등 계절의 변화를 연구하는 장소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분 때 여명이 태양의 문 정중앙을 지나가도록 한 것은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1900년대 초반 티아우아나코 문화가 기원전 15,000년의 것이라 주장했던 오스트리아의 고고학자 아르투르 포르난스키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추분 때 첫 번째 태양광선이 태양의 문을 비추는 것으로 보아 태양의 문은 돌로 된 달력이고 조각들은 역법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주장대로 도안과 보호가 역법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고대 잉카인들이 어떻게 추분 때 태양과 태양의 문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한편 미국의 고고학자 웬델 베네트는 측적 발굴법을 이용해 이 문화가 300에서 700년경에 시작됐으며 태양의 문은 약 1000년경에 건립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례자들이 종교 성지로 참배를 올 때 동시에 석재를 운반하여 신전을 만들었으며 태양의 문은 바로 이 신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태양의 문의 재료인 안산함은 티티카카 호수에 있는 코파카바나라는 도시에서 나옵니다. 당시의 기술로 어떻게 이것을 티아우아나코까지 운반했겠냐는 것입니다. 볼리비아의 과학자들이 나무를 이용해 실험했지만 조그마한 바위를 겨우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당시의 생산력을 고려할 때 100톤이 넘는 거석을 5km 밖의 채석장에서 운반해 오기 위해서는 톤당 최소 65명의 인원과 수마일 길이의 가죽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안데스에서 이 정도의 공급이 가능했을까? 또한 이처럼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대형 기중기가 필수적인데
정통학계의 주장대로 수레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이런 거대한 성문을 들어올릴 수 있었을까? 이처럼 티아후아나코 유적은 건축사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집해 있는 거성무리와 그 일대를 본 사람이라면 웅장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연구에도 불구하고 티아후아나코 유적의 발생 시기, 원래의 형태와 정체조차 밝혀내지 못했지만 고대 아메리카 대륙에 상상 이상의 위대한 문명이 존재했던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신비로 가득한 거성 문명,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닮은 신의 존재 등 중남미의 고대 문명은 우리들에게 호기심과 당혹감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아직 해독조차 되지 못한 기호가 수두룩한 가운데 앞으로 어떤 사실이 베일을 벗을지 기대됩니다.